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입니다. 임용시험 혼자 준비하시기 많이 막막하시고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행복한 특수교사의 꿈, 제가 옆에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초등특수교사로 임용이 돼서 5년 정도 현직에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 있는 6학급 특수학급에 근무를 했었고요. 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골에 있는 분교에서도 특수교사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간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교육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에 답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5년 정도 짧게나마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장애 아동을 가리키는 특수교사로 산다는 것, 교육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특수교사가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사가 행복할 때 장애 아동은 보다 의미 있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합교육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교사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시스템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교육관이 철저하고 중심을 명확하게 잡고 있을 때 그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임용되셔서 행복한 또는 성공하는 특수교사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예, 제 경험을 돌아보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한없는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름길을 활용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 강의 OT 시간에 그 시기의 공부 전략에 대한 것을 1시간 정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확고한 분석과 전략 없이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OT 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계속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스터디가 진행되거나 본인들이 학습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전략이나 계획 없이 계속 반복하는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학습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종강되는 시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습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한 암기 노트는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을 구조화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핸드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장황한 노트는 아니고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을 추려 놓은 하나의 작은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버스에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듣기 전에 또는 식사를 하거나 쉬는 시간, 짬짬이 시간이 났을 때마다 그 핸드북을 들고 암기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노트입니다. 아마 이 노트를 짬짬이 시간 나실 때마다 잘 활용하시면 효과적인 암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인강첨삭보다는 직강첨삭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강첨삭은 그 선생님을 제가 면대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첨삭이 올 때마다 이 첨삭이 그 전에 어떤 선생님의 첨삭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직강첨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선생님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썼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지, 키워드를 암기하실 때는 어떤 순서로 암기하는지 등을 제가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순히 첨삭을 할 때는 직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코멘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이나 그 선생님의 공부 전반에 대한 것들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강 첨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답에 대한 수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보다 효과적인,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처음 첨삭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첨삭을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첨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용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10점 정도 아래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첨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힘들어도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용형 문제와 관련해서 적용형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고요. 전문가가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적용을 하지 못했는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험생들도 다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답안을 쓰실 때 강론서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그대로 암기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쓰거나 또는 특정 키워드를 빼고 쓰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명시적인 포인트, 키워드가 몇 개가 되는지를 학생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서 수험생들이, 선생님들이 강론서에 있는 내용을 외울 때 키워드가 A 키워드가 있고 B 키워드가 있고 C 키워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생각해서 암기하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답안에 대한 것, 그런 문제점들은 자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강의 스타일은 일반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구조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내용이 구조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구조화를 통해서 상세한 사례를 통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스타일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의견들을 수시로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 계속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 강의의 기본적인 컨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이해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조화 속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3월에서 6월 강의에는 보통 기출 분석과 함께 심화 강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도 물론 포함하지만 1, 2월 같이 상세적인 설명보다는 기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거, 사고 과정에 대한 거, 답을 어떻게 써야지 모범 정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심화 강론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구조하고 이해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풀과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기본 내용의 설명 위주의 강의가 아니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들이 함정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정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 강의에서 제 경험담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임용시험을 볼 때
한 번도 1차 시험에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공부량도 상당히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내가 붙을 수 있을까 10번 정도 생각하면 한 번 정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제가 처음에 시험을 봤을 때 3차 시험까지 가서 이제 떨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자, 그때 많은 분들은 낙담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거기서 더 희망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시험까지 가서 떨어졌지만 제가 1년을 더 공부해서 조금 더 높은 성적을 받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 시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공부하고 3차 시험에 떨어진 후에 조금 쉬거나 또는 낙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보다 높은 점수를 맞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의 목표로 잡았던 것이 95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객관식 시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 시험에서는 90점 정도를 맞아서 그 다음 해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수했거나 6수했거나 7수했거나 노량진의 화석이 되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한 경우 중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이 선생님은 또는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래 했을 때 반드시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1년, 2년 정도 공부하시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기간제를 하고 또는 기간제를 2, 3년 하다가 다시 1년 공부하고 다시 2, 3년 기간제 하고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충실히 했어도 시험 상황 속에서 운이 없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용시험을 보면서 2년 또는 3년 4년 연속해서 나만 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만은 붙을 수가 없고요. 내가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보다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한 전략을 남들보다 발빠르게 수립하고 발빠르게 공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차 시험이나 3차, 지금 이제 3차 시험은 없지만 2차 시험이 떨어지는 것의 결과가 1월 달 정도에 나오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대부분은 1월 달에 결과가 나오고 3월에 가서야 다시 기본 이론서를 펼쳐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신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남들보다 더 빠른 시기에 더 앞선 내용을 가지고 연속성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냥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해서 보다 필승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임용에는 여러분들의 선배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10대, 20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만큼 공부에 있어서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하지는 이제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잘 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머리가 나쁘다는 좀 피해 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러한 결과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가지 못했고, 자신감 있게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인생에 한 가지 전환점이 있던 게 뭐냐면 임용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임용시험에
첫 번째 시험에서 3차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임용시험을 통해서 얻은 성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후부터 제 삶은 순간순간 매년 도전과 모험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는 저의 10대, 20대보다는 또는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했을 때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다 분석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특수교사는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교수도 될 수 있고요. 교육 행정가도 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하신다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